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더 뉴 그랜저 IG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뉴 그랜저 IG 키로수별로 적정 시세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2.5 휘발유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925대가 있었어요. 2.5만 3.3 휘발유가 200대 가까이 199대가 있었고 3.0 LPG가 202대 정도 있었고, 그런데 애매하다, 대수 부족하다, 요거는 왜 부족한 게 아니고 요거는 부족하냐, 요거는 옵션이 딸린 차들이 뭐 렌트, 택시 이런 거 위주로 많기 때문에 200대가 아닌 느낌이 들고, 디지털 계기판에 원하는 대로 금액에 맞춰서 보려고 하면은 가격도 약간 비싼 것 같기도 하고, 표시는 차이가 약간 더 비싸거나 비슷한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디지털 계기판이라든가 통풍은 빠지고 열선만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 체감은 더 비싸게 느껴지시거나, 희망하는 디지털 계기판 이런 게 있긴 있어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고, 하이브리드는 많습니다. 400대 가까이 있었고, 키로수 보면은 3만 키로로 이렇게 보면은 요 키로수까지 이 금액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는 2500 밑으로 여기에서 이 4개 2500, 2400, 2300, 2150 이렇게 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2500이면은 10만이 좀 안 되는 7, 8, 9만 이렇게 될 수 있고, 요것보다 싼 게 있을 수 있어요. 요것보다도 싼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디지털 계기판에 내용 좋은 거, 내용이란 무사고가 진짜 무사고냐, 완전 무사고가 있고 단순 교환이 포함된 무사고가 있어서 단순 교환 좀 어느 정도 있어도 돼요. 좀 많아도 상관없고 외판이면 뭐 이러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단순 교환이 있는 차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의 그런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교환이 있어도 시세가 센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문의를 주실 때 단순 교환 어느 정도 있어도 뼈대만 안 먹으면 이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뼈대 안 먹으면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은 싸게 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무사고, 완전 무사고 시세가 비슷비슷하다라는 점. 내용이란 또 이제 차량 내외관 수리할 게 없는 상황, 그리고 옵션이 많은 걸, 이런 거를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괜찮다라는 거, 광택 뭐 그런 것도 거의 할 필요 없이 깨끗하다, 내용 진짜 좋아, 딜러들이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손 볼 게 많이 없었다라는 내용과 비슷하고 빨리 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함축된 말입니다. 한 이 정도, 여기는 사실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이브리드가 아니고서야 이제는 3000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물론 매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 정도 보시면 디지털 계기판에, 여기 밑에 써놓긴 했습니다만, 디지털 계기판 포기시 내지는 베이지 시트 이런 거 포기하셨을 때는 가격이 요건데, 그거를 만약에 넣고 싶다? 베이지 시트도 포기를 못 하겠고, 베이지 시트가 아니라 좀 밝은색 시트, 뭐 약간 갈색과 베이지가 혼합된 그런 시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HUD까지 있으면은 3000이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너무 과하다. HUD가 없어도 되고 디지털 계기판은 있어야 되고, 키로수는 4만 이하로 보셨을 때는 2.5는 2800 이렇게 보시는 게 일단 예산 잡기는 좋은데, 많은 분들께서 아닌데 2800이 아니라 2600짜리도 있던데 라고 하는 거는, 알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 부실하거나 사고가 있거나 뭐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더 싼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이거를 싸게 표시를 해야지 문의가 더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반박이 없이 이게 맞지? 라고 의견을 들으려면 말이죠. 아는 시세랑 이거랑 뭐 옛날 거야? 왜 이렇게 비싸게 올라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요게 맞는 것 같다. 일단은 저도 싸게 소개해드리면 좋아요. 이거 소개해드리건 저거 소개해드리건 비슷비슷하거든요. 제가 얻는 수익은 말이죠. 일단은 예산은 이 정도로 생각을 어렴풋이만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방문해서 상황이 살짝 달라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그 금액보다 비싸게 사시는 메커니즘을,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상상했던 허위는 아니다, 가봤더니 그 차가 있네 라는 거, 갑자기 뭐 팔렸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어도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적용되시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보고 간 차량이 진짜 영상 그대로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유튜브 영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던 차가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어요. 영상이 멀리서 찍혀서 예쁘게 찍혔거나 기본적인 막광택이 되면은 뽀샤시한 조명 밑에 있는 차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냄새는 영상으로도 알 수가 없고, 약간 타보니까 냄새가 꿉꿉한 냄새가 나고, 이게 담배 냄새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담배 냄새는 아닌데 담배 냄새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주요 요인, 구매 안 하시는 요인은요, 떨림, 휠 스크래치나 외판의 스크래치, 타이어 마모도가 이거는 내 짝 다 갈아야 되는데 라든가, 아니면은 차 관리 시동을 잘 안 걸어갖고 방전이 됐다라든가, 뽀얀 먼지가 쌓여갖고 뭐야 이거 상품화 된 거 맞아? 이거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요새 황사, 중국발 미세먼지 그런 것 때문에 하루 이틀 3일만 야외에 세워놔도 뽀얄 수가 있거든요. 상품 관리를 안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시트나 기아 노브 혹은 핸들에 닳거나 아니면 긁혔거나 아니면 손톱으로 패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키가 2개
최대에서 3개, 카드키까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키가 하나만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2개, 어떤 분들은 하나만 있어도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보통은 3, 4개예요.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면 사고 싶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고 갔던 차 그 한 대만 보고 갔는데 다른 건 없나요? 오늘 연차 해갖고 일 쉬어갖고 일 빼고 왔는데 사갖고 가야지 마음을 먹고 왔는데 다른 차를 보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비싸게 사실 수 있다. 딜러가 솔직하게 이 차는 2,600짜리인데 2,500까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550까지 드릴게요. 라고 진짜 해야 되는데 2,600에 올라온 차를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비싸게 사실 수가 있는 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메커니즘인데 거기에서 딜러의 욕심이 들어가면은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까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50만원, 100만원, 50만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90? 예전에는 200만원 이렇게 올리는 업체도 있었고 500, 1000 이렇게 올리는 업체도 한 10년 전쯤은 있었을 수가 있어도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고 보통은 정찰제로 하는 경우가 90% 이상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런데 깎아주는 딜러도 있겠지만 이거를 건드리는 업체도 소수 존재를 해서 항상 그 업체일 때가 많은 것 같은데 J카, 그 다음에 Y카, 그 다음에 있어요. Y업체, J업체, M업체 뭐 이런 업체들이 갔다 오셨던 분들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환경 설정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차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입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왜 싼 차 위주로 올라올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단순합니다. 왜 소비자분들의 예산은 항상 낮을까? 더 뉴 그랜저 IG라고 한다면은 항상 예산이 2,000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2,000, 2, 3, 4, 500 이 정도일 때가 많아요. 유튜브 영상들이 그런 차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딜러들이 키로수 짧은 차 이런 차 싫어하냐?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하는데 손님들이 잘 안 찾으니까 그리고 또 매입하는 게 키로수 많은 차를 고르는 게 매입하는 게 쉬우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4대가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분들이 받아들이시는 방향성이 또 다르고 영상을 보면 또 깨끗해 보입니다. 광택 효과와 막광택을 하더라도 소비자분들의 눈으로는 되게 깨끗해 보일 수 있다. 조명도 위에서 내려오면은 되게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얼굴 내놓고 소개하는데 설마 나쁘겠어? 이런 심리도 있을 수가 있고 성능 기록부도 공개는 합니다. 맨 마지막에 살짝만. 근데 보통은 교환된 게 좀 있다 하면은 아예 설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포장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보험 이력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험 이력이 예를 들어서 150이다 라고 하면 안 봐야 되냐? 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2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안 봐야 되냐? 3건인데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가 좀 애매할 때가 대부분이고 많기도 합니다. 매입할 때 키로수 짧은 내용 좋은 차, 큰 기업이 또 다 가져가는 광고빨적인 부분도 있기도 하고 한데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키로수 많은 차가 싸고 시세가 낮기 때문에 전화 받기에도 좋습니다. 전화량이 싼 차가 더 많이 오지 비싼 차가 더 많이 오진 않아요. 확실히 매매단지 방문하시기 전에 간과하실 수 있는 점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단점을 부각하는 영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키로수만큼 눈, 비, 바람, 불특정한 노면, 얼음 빙판길 등등 장소를 달린 차예요. 기계는 움직인 만큼 노후화가 됩니다. 고칠 때가 슬슬 느껴지면 판매할 때도 많고 고쳐놓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다 고쳐놓고 판매할 수도 없는 게 중고차이긴 하고 이거는 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뭘 보고 가야지 그냥 갈 수는 없다. 대부분 말씀하세요. 그냥 오시는 분들은 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믿음이 좀 따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역적인 특징도 있을 수 있겠죠. 되게 먼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믿고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10분 중에 한 2-3분? 한두 분에 불과해요. 나머지 분들은 어떤 매물을 보내드리고 해야지 올까 말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화 없이 그냥 고르게 되면 딜러 성향에 따라 보내드리는 매물이 달라지고 싼 차를 보내드려야 방문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고 유무는 대화의 느낌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딜러들은. 그러니까 손님을 땡기는데 박학다식하고 능력이 있는 딜러는 이 손님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사고 유무 얘기해도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딜러 성향 차인데 저는 단순 교환이 많은 거를 보내드리지 않아요. 한 4-5개 있는 거는 거의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격이 쌀 수가 있는데 하나, 2개 있는 차는 완전 무사고와 시세가 진배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드리면은 이 딜러 안 되겠다. 다른 딜러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더 큰 사고 이력을 포장했을 때의 가능성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많은 단순 교환이 있는 차는 다른 데도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 차를 보러 갔을 때 상황을 상상해서 고려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매매단지에 손님분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 딜러가 보여드릴 차가 내용을 고려해서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마케팅력, 손님 땡기기 차이일 수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고질병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게 다 아닐 때가 많아요. 장마철 되고 하면은 라이트 습기 찬 차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좀 덜어 있었었고, 당장은 실내에 서 있어갖고 습기가 안 차 있는데 나가자마자 비가 오는 날 집에 가셨는데 습기가 찬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잘못 골라드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심한 고질병의 차예요. 한 느낌상으로 보면 2대 중에 한 대. 근데 이게 라이트 교체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옛날처럼 8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한쪽에 LED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은. 그러니까 라이트 통째로 갈아야 되는데 원가가 새 거가 68인가 69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라이트를 그냥 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공임이 범퍼를 한번 내려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한 80 정도가 들어간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미가 좀 잘 갈라지는 점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이 안 돼서 모듈을 한번 갈았던 적도 있었어요. 30대 판매를 하면은 그 중에 한 건 나올까 말까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 케이스 누유 있는 차가 아직은 없는데 전자들이 프론트 케이스 누유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 갖고 더 뉴 그랜저 IG 연식이 한 5년이 좀 넘어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 케이스 누유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미션 이런 부분이 또 변속 충격이 덜거덕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션이 나갔던 차가 없는 것 같고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 로직이라고도 하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또 괜찮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도 고질병 중에 하나다. 걸리적거리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리고 오일 감소 효과가 2.5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진 않아요. 옛날에 2.4처럼 엄청 심각해갖고 뭐 차가 섰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일 감소 현상이 있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수리 안 하고 방치 시에는 보호링을 해야 된다라든가 엔진 교체를 해야 된다라든가 주행이 불가하다라든가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일이 감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다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경험상 한두 번씩 있었다, 1년에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 한 부분이다. 중고기 때문에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슷한 금액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는 G90은 좀 센 것 같아요. G90 적정 시세를 보니까 3.3 이게 물음표시는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한두 대밖에 없거나 뭐 그래갖고 시세를 표기를 해드리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대수를 봐도 3.3 같은 경우에는 4륜, 2륜 다 포함해서 35대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를 다 뒤진다고 하더라도 3.8 같은 경우에는 154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되겠다 싶어갖고 5만 킬로, 8만 킬로에는 3.8이 3,900 정도 하더라. 더 싼 것도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5.0도 뭐 3.3보다 비슷하기 때문에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대 보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뉴 그랜저 IG 키로수별 적정 시세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5가 대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좀만 더하면은 이제 1000대 정도 있는 거고, 다 더하면은 한 1,400~500대 있는 건데, 일반 매매단지만 했을 때 김포, 인천, 부천, 안산, 수원 뭐 이런 지역만 더하더라도 대수가 엄청 많습니다. 3.3이 좋아요. 저 같으면 3.3 살 거예요. 왜요? 라고 하면은 연비 차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고 한 1년에 5, 60 차이 나나? 그리고 세금도 해갖고 1년 차이로 보면 한 7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세금이랑 연비랑 해갖고 100은 차이 안 납니다. 근데 3.3의 장점이 살짝 밟아도 잘 나가고 옵션도 2.5보다 더 좋을 때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장거리 위주로 저같이 차를 15,000에서 3만 킬로 사이 불특정하게 이렇게 장거리 위주로 많이 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2.5보다는 3.3이 난 것 같고, 단거리로 짧게 타실 분들, 저는 편도 한 10km, 15km 정도 돼요. 왕복을 하면 30km, 가끔 주말에 나들이 가고 그럴 때 있는데 세워놓을 때도 있고 그래요. 저는 1년에 한 10,000km 탈래나? 만원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10분 중에 9분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2.5가 날 수도 있는데 오일 감소 현상 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업사에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엔진 오일을 5,000km에 한 번씩 갈아주고 하면은 2.5는 5,000km 한 번씩 갈면은 나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0,000km에 한 번씩 갈아도 돼요. 2만에 한 번 갈아도 돼요. 이러신 분도 공업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2.5는 빨리 망가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현대 예전에 세타2부터 내려왔던 2.4 이런 부분으로부터 내려왔던 대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엔진을 교체하는데 얼마 안 하잖아요. 엔진 교체하는 수리비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5만원, 6만원, 7만원 이런 거 아끼지 마시고 5,000에 한 번씩 갈면은 연비도 좋아지고 차도 잘 나가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5,000에 한 번씩이라고 얘기를 해도 거북하세요.
돈을 불필요한 거를 쓰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만키로에 한 번씩 갈아도 옛날에는 괜찮은데 그건 옛날 다른 차고, 이 차는 특성이 오일 감소 현상이 좀 두드러질 수 있으니까 아닌데 22년부터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22년식도 제가 봤을 때는 5천에 한번 갈아주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가 살짝 떨린다? 내 차가 타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리네? 라고 하면은 스로틀 바디 2만원, 3만원짜리로 이렇게 수리를 해주면은 그냥 청소만 해주는 겁니다. 그냥 콧구멍에 코딱지가 엄청나게 껴있는데 그거를 닦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뻥 뚫리면 숨이 엄청 잘 쉬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차도 덜 떨립니다. 스로틀 바디 청소 얼마 안 하는 거고, 그래도 떨린다 하면은 미미 갈아야 되고, 그래도 떨린다 하면은 뭐 다른 부분 또 손 봐야 되고 그럴 수가 있어. 점화 플러그라든가. 여하튼 3만에 2,800, 2,700,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 떨어지는 느낌인데, 처음에는 여기 5만에서 8만 구간에서 한 200 정도 떨어지는 느낌이었다가 다음부터는 100, 한 150 이 정도 느낌이에요. 2만 킬로 갈 때마다 100 정도 떨어지는 느낌인데, 디지털 계기판을 포기해서 아날로그 계기판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싸게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만 포기하셔도 제 느낌상 선호도의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엄청 크기 때문에 한 150에서 200 정도는 8만인데도 2,200, 300에 구매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수가 많으면은 고르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3.3 보시면은 많이는 없는 건데 100대 이상은 있어요. 그러면은 물음표로 표시를 하면은 대수가 엄청 부족한 건데, 이렇게 표시를 당당하게 해놨다라는 거는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한 거고, 더 싸게 디지털 계기판이 있는 5만 킬로를 2,500에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 희망을 드리지 않고 싶어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방문해 주셔서 같이 고르게 되면은 이것보다 최대한 싸게 고르실 수 있도록 괜찮은 차여야 되잖아요. 그냥 안 좋은 차를 비싸게 사시면 안 됩니다. 괜찮은 차 예산을 이것보다 더 비싸게, 이 뭐 HUD만 추가를 하더라도 2,650보다 한 2,700-800으로 더 비싸게 사실 수도 있어요. HUD가 있는 차가 귀하거든요. 웬만하면 스마트 센스 반자율 주행 이런 거는 다 여기 안에 이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요거를 사고 하면은 550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키로수 때문에 주변에서 이 사람도 그렇고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세요. 왜냐면은 수리비가 500은 들진 않을 거예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야 보통 보호링만 하더라도 150, 160, 170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안 나올 가능성도 확률, 무조건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나올 확률이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14만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더 키로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쌀 수도 있어요. 1,500, 1,600 이렇게 해도 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추천은 그렇게 해갖고 불안하게 타갖고 수리비 들어가고 차 못 타고 공업사에 차 들어가고 이런 뭐 출퇴근 계속하고 원활하게 타기 위해서 차를 사는 건데 갑자기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를 생각하면은 요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오히려 이득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업사에 방문할 빈도수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이 차가 완벽하게 키로수가 10,000km밖에 안 되는 그런 차랑 똑같이 새 차 같은 차라고 한다면은 이 차를 이 가격에 왜 팝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0 LPG 이런 것도 인기가 많을 수가 있는데 202대라고 하더라도 대수가 모던밖에 없거나 뭐 프리미엄인데 뭐 스마트 센스 빠지고 통풍은 없고 열선만 있고 핸들 열선 뭐 빠지거나 있어도 버튼식으로 돼 있고 터치식이 아니라 그런 건 상관없죠. 핸들 열선이 있기만 하면 되죠. 계기판이 또 아날로그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금액들을 보시면 디지털 계기판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억양 중에 2.5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신감이 넘쳤는데 3.0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여기다가 베이지 시트 넣고 HUD 넣잖아요. 그러면은 3,300, 뭐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PG를 그렇게까지 굳이 비싸게 봐야 되나? 그거는 약간 오기로 휘발유 보면 왜 안 돼? 1년에 연비 차이가 뭐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이거 원활합니다. 명확하죠. 딱딱딱 진하게 돼 있습니다. 3만 킬로 이하는 좀 비싼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더 싼 것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3,200 정도는 매물이 키로수 짧은 차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제 차 키로수 짧은데요. 좀 금액 얼마 나와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판매자분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게 판매 그 회전 속도가 좀 느려요. 어떤 딜러분은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딜러들이 이렇게 비싼 차 회전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매입도 비싸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시세가 떨어지면은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할 때에도 역시 이 정도에서 매입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근데 팔 때 되면은 하자 발생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싸지면 싸질수록 높아져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보시려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예산이 2,000 초중반이니까 다 10분 중에 10분이 거의 느낌상 그렇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포기 시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랜저 IG도 한번 해봤어요.
뽑아봤어요. 그랜저 IG 키로수별 적정 시세. 자, 2.4 휘발유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문의가 와도 절대 매입과 판매를 안 하고 싶습니다. 대수도 많고 한데 제일 많죠. 3.0 휘발유를 말씀드리면은 2.4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4만 봐도 전 개인적으로는 학을 뗍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괜히 매입했다가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벌려고 매입을 했다가 100만 원 이렇게 인기차는 저가에 매입을 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고가를 들여야 되고 한 100 정도는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러면 상사 이전비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은 50만 원 나오면 다행이다. 근데 갑자기 하자가 터진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손해가 나는 겁니다. 매입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아서 매입과 판매를 아예 안 한다. 3.0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은데 연식상 이게 16년부터 19년 사이에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3년 정도 나왔었는데 정확히는 2년 몇 개월 나왔을 수도 있고 3년 몇 개월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대충 3년인데 200대에 있었습니다. 대수 차이라 보면 거의 2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적다라는 건데 옵션이 2.4보다 좀 좋을 확률이 좀 있고 왜냐면 돈이 이 3.0을 고르시는 분들 신차로 뽑으셨던 분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2.4? 힘이 약할 것 같은데 옵션도 좀 넣고 여유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이 3.0을 고르시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1900이라고 한다면 아까 다 2000 초중반이었던 부분인데 키로수 엄청 짧은데 1900밖에 안 해?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3만이랑 5만이랑 왜 똑같이 1900이지? 이거는 제가 오타를 낸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매물이 적어요. 그런데 안 적기도 뭐하고 2000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1800이라고도 말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그래서 1900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히 더 싼 느낌은 있는데 매물이 없어서 1900 한 겁니다. 등급이 또 있잖아요. 색깔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교환 여부도 있고 그다음에 8만으로 보면은 1600 이것도 비슷하죠. 8만이나 10만이나 비슷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100만 원 더하면 어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똑같아요. 이런 느낌. 100만 원 더해도 5만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키로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12만에서 100만 원 더하면은 10만 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14만 하면은 1400도 가능하고 3.0 같은 경우에 매물이 없고 이것도 매물 대수가 더뉴보다는 괜찮은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괜찮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미션 변속을 했을 때 약간 달가닥거리는 그런 점이 있어요. 미션이 막 이렇게 튀거나 하는 건 아닌데 변속할 때마다 덜커덕 뭐 이런 하부 소음이 조금 올라올 수 있는데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걸리적거리는 면은 있는데 그냥 입구 운행하는 게 나을까? 그런 소리가 안 나는 차도 있어요. 그럼 안 나는 차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연식이 2016년부터 19년이면은 7년에서 10년 된 거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비싸진다라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위주로 보는 게 그럴 확률, 중고차는 확률이에요. 안 좋은 차를 걸러내고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를 그런 확률을 하려면은 연식이 좀 더 좋으면 좋은데 이 금액으로 연식을 여기 키로수만 나와 있잖아요. 연식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10만에 키로수 19년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 봐야 되겠다. 그럴수록 매물이 없어요. 왜냐면 초창기에는 매물이 엄청 많으니까 대수가 많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께서 다음 모델이 나오는데 왜 사? 이런 점 때문에 판매량이 급감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모델, 모든 종류의 차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모델이.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연식이 나는 22년식 더뉴 그랜저 IG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엄청 없는 매물 속에서 낮은 금액으로 보시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슨 조건을 또 넣으려고 디지털 계기판 하나만 넣더라도 매우 어려워지고 거의 안 되는 거고 단순 교환이 있거나 포장되어 있는 차를 고르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확률입니다. 하이브리드 131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긴 한데 2400, 2300 이 금액으로 보자니 더뉴 그랜저 IG 그냥 휘발유가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2000 넘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긴 해요. 비교용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거를 보기 위해서 딜러 전산을 보면서 일단은 3.3보다는 2.5를 보실 확률이 더 높아요. 문의가 오면은 대수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HUD는 없는 걸로 해갖고 그냥 디지털 계기판 정도만 있는 걸로 해서 시트는 너무 검정색 아닌 거를 처음에는 원하시다가 막상 골라보시면은 검정색 보실 가능성이 높은 게 다른 색을 고르면 좀 애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검정색 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한번 다음 시간에는 골라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적정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금액으로 또 보실 수 있는 게 그리고 더 K9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얼추 비스무리한 가격이 여기 나오는데
있는데 더 K9은 2018년식 정도, 18년식, 19년식, 20년식은 보기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8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또 들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쪽으로 보시다고 한다면 요즘에 금액이 예전에 2,500에서 3,000 초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내려왔던 것 같아요. 작년 중순보다는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3.8 휘발유에 159 되면은 나쁘지 않고 고를만 해요. K9이 항상 대수가 좀 부족하다. 판매량이 좀 그랬어서인지. 근데 그랜저보다는 공간이, 뒷공간이 확실히 좀 더 넓습니다. 한 이 정도 금액이 떨어진 거다라고 한다면은 10만 존으로 보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 2600, 2400, 2400, 2250 요 길로 고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긴 한데 한 여기 사이로 아니 그래도 2400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매물 보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대수들이 부족해갖고 시세선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고요. VIP 시트, 뒷자리 시트에도 통풍 시트가 있고 베이지 시트 있는 뭐 이런 모델 하나하나 넣게 되면은 매물 대수가 엄청나게 없어지고 여기 표시된 금액보다 올라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더 뉴 K9 이 위에 거 괜찮은 거 살려면은 아직도 3,000 중후반도 있긴 하지만 4,000 초중반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EQ 금액은 좀 저렴할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좀 울어요. 안에 백라이트가 항상 대리석처럼 울어있는 점을 좀 간과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키로수가 많은 차가 엄청나게 많고 그런 점이 있어 보입니다. 맛배기로는 경차 시세 대충 한 번만 봐주시면 참고되시지 않을까 싶고 이거 가운데 빨간색이 중간 금액이고 진짜 최초 시작가는 290부터 1050까지 레이가 있었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400부터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400으로 문의가 오잖아요? 그러면 싫을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도 직접 매매단지 가시거나 실제로 구매하실 만한 금액대는 600, 700, 800인데 상품성도 이제 연식이 11년부터 12, 13, 14 연식을 보실 가능성이 있고 14년식 보실 확률보다는 12년식이나 13년식 보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700 정도로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구매가 되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있긴 합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단은 걱정부터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캐스퍼 문의가 많이 오는데 1500으로는 터보 있고 5만 이하에 이렇게 고르기가 어렵고 2000에 향할수록 마음에 드는 터보 그 다음에 뭐 카키색이라든지 우유 빛깔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르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1500으로 터보를 보는데 5만 이하로 본다? 안 될 것 같아요. 사고가 엄청나지 않는 이상 사고 없다라고 유튜브에 나오던데? 라고 하는 차 한번 보러 가십시오. 그러면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우려가 되긴 합니다. 올류모닝은 쓸데없이 11년에서 15년에 나왔는데 아직도 비싸요. 200, 300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구매하시게 되시는 금액은 다 해서 500이 좀 넘어가고 보험료 포함하면 600이 넘어가고 이것저것 다 하면 700이 되고 이렇게 점점점 불려져 가는 그런 점이 당연시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더 써서 더뉴모닝이라든가 겨울철에 끼리릭거리는 귀뚜라미 호루라기 소리 같은 게 안 날라면은 올류모닝 JA부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600 정도로도 고르실 수 있긴 한데 실제로는 8, 900 정도 이렇게인데 요거는 경차 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더 뉴 그랜저 IG 키로수별 적정 시세와 함께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되지 않는 영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으면 나를 맡길까 속이 다 문드러져 버리면 편할까 그때 나는 여기 없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더 바뀌어버렸어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안 벌면 내일은 죽을 것 같아서 같은 시간 같은 곳에 뭘 해야 하나 가슴과 머리를 꽉 쥐고 있네 꽉 쥐고 있네 힘이